우리 군이 8일 정오르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은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적 도발에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한 전투준비태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이 8일 정오르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국방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오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상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7일 예고한 대로 8일 정오르기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지 136일 만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부대 10여 곳에서 설치된 확성기뿐 아니라 고성능 위동식 확성기도 투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시간대와 지형 여건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까지 음향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에 매우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8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을 때 북한이 조준 타격을 거론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북한 체제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8일 낮 12시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게 응징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이 방송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군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그리고 남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족 통일로 미래로.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 한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는 한민족 통일로 미래로의 남미영입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을 위해 금연 결심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에 금연 결심을 더 굳게 할 소식이 네, 특히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는 북한의 주민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핵개발, 핵실험을 하면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군과 주민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해란의 100세 인생, 또 걸그룹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등의 최신 가요와 사실에 기초에 재구성한 라디오 드라마 등도 방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은 최전방 10여 곳에서 불규칙적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 곳에서 하루에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 연달아서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방송이 되는지는 장병들의 안전과 심리전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은 금연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북한군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군은 이 핵실험 이후에 전방 일부 지역에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현재 동계훈련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전방 일부 지역에 부대 배치를 증강 배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증강 배치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그 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곳에 있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병들의 안전, 우리 국방부는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와 감시 설비를 늘린 건데요. 장병들이 있는 곳은 스피커가 설치된 곳에서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엄폐가 되어 있는 벙커형 시설이 있는데 이곳에 방송 운영 장비가 있고요. 평상시 하루에 2-3번의 장비 점검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방송을 합니다. 24개의 소형 확성
확성기를 붙여서 가로 3m, 세로 6m 규모로 만든 이 확성기 방송시설 앞에는 1m 높이의 둔턱을 구축해서요. 적의 포격으로부터 스피커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고 둔턱 앞에 설치한 무인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상황실에서 전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미일 3국이 공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국방부는 사실 다각도로 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9시부터 30분 동안 한미일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이, 또 미 측에서는 데이비드 쉐어 미 아태 안보차관보가, 일본 측에서는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정책국장이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3국은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이라는 점과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또 3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핵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긴밀하게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상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긴장감이 감돌았던 지역이었죠. 경기도 연천군 현장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네, 8일 재개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그곳 분위기는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 네,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지한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약 7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이곳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한산한 모습입니다. 주민들도 모두 각 가정에서 식사를 하며 추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일부 보수단체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를 예고한 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전 한때 이곳 중면 3군리에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출입 자제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모두 풀린 상태입니다. 또한 오후에는 북한군도 대남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중면사무소는 대북 방송을 하는 전방 확성기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중면에 3군리와 횡산리 주민들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면사무소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피소 안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현재 난방장치가 가동 중이고요. 냉장고와 TV 등 편의시설도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 대피소는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라 대피령이 발령돼 주민 30여 명이 닷새간 피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대 도발에 맞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고사포와 직사화기 등을 발사하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설치된 최전방 11곳에 A급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무인 정찰기와 토우 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감시 자산을 추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군 중면사무소에서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김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8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언제 시작이 됐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2년 시작됐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서로 방송을 그만두기로 약속했지만 73년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로 약속이 깨졌고 1988년 7.7 선언 직후 방송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줄이고 비방보다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이후 2004년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로 확성기가 철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확성기 방송 방침이 재개되고 철거된 방송시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이 재개된 건 2015년 8월 10일 북한의 야비한 지뢰 도발이 발생하자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후 8.25 남북 합의를 이뤄 대북 방송이 중단됐지만
국제사회에 뒤통수를 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습니다. 군은 북한이 방송시설에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경우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접근법을 비판하며 대북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미 정부는 한반도의 전략자산 추가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기존 접근법을 존중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대북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로 대책을 논의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Now, China had a particular approach that it wanted to make, and we agreed and respected to give them space to be able to implement that. But today in my conversation with the Chinese, I made it very clear that has not worked, and we cannot continue business as usual. 이어서 차후 대응 의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Today, I talked with Foreign Minister Wang Yi at some length. We discussed various options and ways in which we should proceed forward. We agreed that there cannot be business as usual, and we agreed that we will work very closely together to determine the steps that we can take in order to address our increasing concerns about that nuclear test. 한편 이날 케리 장관은 미국이 중동 문제에만 집중해 북한 핵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단 한 번도 북한에 관심을 안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만 한국과 함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만일에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완벽한 항공작전을 다짐하고 있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훈련 현장을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통신보안 대기실 이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시안부 긴급 출동! 출동! 가상의 적이 침투한 상황. 육군 기동 헬기대대 공중 강습 작전 임무가 떨어집니다. 신욱 후 기동 헬기는 출동 신고를 마친 조종사들을 싣고 지체 없이 활주로에서 이륙합니다. UH-60에 탑승한 항공작전 사령관의 지휘 아래 기동 헬기 편대가 작전 수행을 위한 교신을 실시합니다. 작전 지역 내의 적 상황은 어떠한가? 네, 현재 강천 일대 적 대공하기 식별되었는데 시드 사격으로 제압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동 헬기 편대는 신속한 기동으로 침투한 적들을 경멸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합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작전 지역에서도 지휘 비행이 실시됐습니다. 코브라 헬기를 활용해 적 침투를 조기에 탐색하고 경멸하는 훈련의 일환입니다. 가공할 공격력을 지닌 코브라 헬기는 육군 항공의 주력 헬기로 항공작전 사령부는 지난 2011년에 서북도서 지역의 코브라 부대를 전개시켰습니다. 새해에도 강한 훈련을 필두로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최정예 항공부대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항공작전 사령부는 지상전의 승리를 결정짓는 강한 육군 항공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한편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자행한 지난 6일 백령도 해병대 유교단을 방문해 서북도서 대비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동시에 전술적으로 기습 도발을 배합하는 수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고 적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또 해안 경계작전부대와 레이더 기지, 서북도서 요새화 작업을 고강도로 점검하면서 작전의 우선은 생존성 보장이고 적 포병이나 공중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철저한 감시 관측으로 적의 기습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각급 부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며 즉각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합동군사대학교 예속기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지난 7일 대전 자운대에서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합동군사대학교 예속기관으로 창설됐던 국방정신전력원은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분산돼 있던 정신교육 체계를 국방부 중심으로 통합한 조직으로 군의 정신전력 연구와 교리 발전, 콘텐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훈보수와 전문요원, 군인정신교육과정과 지휘관, 합동군사대학교 교육을 포함해 연 79개 기수 4,30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네, 매주 시간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해보는 국방 주간 이슈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선택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지난 6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새해 소망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오랫동안 보여왔던 벼랑 끝 전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우리 안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 직후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핵 관련 국제 공조를 다져나간다는 구상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긴급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을 이끌어낸 것도 북한 핵 관련된 국제 공조 맥락에서 이루어진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추가 모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특히 3월에 예정된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빌미삼아 지난 8월에 있었던 지뢰 도발과 같은 국지 도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도발 시 도발 원점을 포함하여 도발 세력을 반드시 응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확장 억제 틀 안에서 우리의 북한 핵 위협 대응 수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EDPC라고 불리우는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을 점검하고 확장 억제 운영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북한의 핵 전력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확인된 만큼 향후 확장 억제 발전 방향을 놓고 한미 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북한 핵 위협 대응 수단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역시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점점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보 자산을 확충하고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동맹 및 주변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대북 정보를 비교 검토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근본 핵실험으로 8.25 합의 이후 잠시나마 조성되었던 남북 간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한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면밀히 점검하고 김정은 정권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민 끝에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이유는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분노 때문일 것입니다. 이른바 그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자기 방어적 기제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대북 카드가 지극히 제약되어 있는 어려움을 깊은 고민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갈등은 어느 순간 분명히 협상으로 반전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지만큼 가장 강력한 힘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더 이상의 섣부른 도발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